그 사례를 본다면 오늘도 뭐 조용히 존경하는 지나가지 않을 군포 시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됩니다. 끝까지 하여간 저는 오늘 이 끝까지 자리에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애국 유권자를 갖다가 일깨우고 애국 시민들을 갖다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70년 건국 이래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이 이 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넘기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부정 이전에 문재인을 비롯한 온갖 고관 대작들이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유튜브 TV 앞에 나와서 중국에 아부하지 못해서 중국에 인사하지 못해서 앞을 다투어 경쟁하던 꼴을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정권이 이렇게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고 중국에 아부하지 못해서 난리쳤던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조선시대 500년을 돌아와도 어떤 정권, 어떤 왕조가 있어도 이렇게 중국을 섬기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정권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유권자 여러분, 문재앙은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눈만 뜨면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얼굴만 지켜들면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뻔뻔한 거짓말 갖다가 국민 앞에서 수차례 대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얘기하는 평등, 저들이 얘기하는 공정, 저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자신들만을 위한, 자기 일당들만을 위한, 자기 패거리만을 위한 그런 평등과 공정과 정의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2월달에 있었던 문재인 개각에서 나타난 장관 후보자들의 일면을 다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소위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박범계는 무려 13살짜리 미성년자들이 강남구에서 세대주로 입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집값이 비싸서 강남구에 이사할 수도 없고, 이사하려고 해도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이사가 가능한 게 강남구인데, 어떻게 된 것이 박범계 아들은 13살짜리 미성년자도 강남구에서 세대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13살짜리 미성년자가 강남구에서 세대주가 된 것이 저 문재인 일당이 주장하는 공정과 평등과 정의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유권자 여러분, 황이라고 하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한번 또 살펴봅시다. 황이라는 놈은 말만 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은 평등한 교육을 갖다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문체부 장관에 지명이 됐던 놈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딸은 1년에 4,300만이 든다는 외국인 고등학교에서 보내고 수업을 시켰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도 마련하지 못해서 아이들 학원에 보내기도 급한 게 일반 국민들의 현실인데, 어떻게 저놈들은 무려 1년에 4,300만원이 드는 그런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뻔뻔하게 일반 고등학교 평등 교육을 갖다 주장한단 말입니까? 자기들은 5천만원 1억이 들어도 어떤 교육이라도 좋고, 일반 국민들은 모든 교육을 박탈당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공정과 평등과 정의란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실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평생을 특목고를 폐쇄시키고 일반 고등학교 전형으로 모든 학생들 교육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 장관에 지명이 됐던 놈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딸 자식의 교육을 살펴보니 그 딸이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외국 고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했다고 합니다.
자기 딸은 영어를 잘하면 책 먹고 외국어고 자사고 과학고를 가서 졸업하고 온갖 특혜를 드리면서 일반 학생들, 일반 국민들은 그냥 보통 고등학교에서 다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자기들은 특혜고 일반 국민들은 기회박탈이고, 이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유권자, 애국 시민 여러분, 요즘 며칠 동안 온갖 뉴스 미디어 매체 그리고 텔레비전을 갖다가 뜨겁게 달구고 있는 LH 초기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거지가 무섭게 본부장님 놈들은 자살을 했다라고 했는지 자살 당했는지, 또 어제는 그 직원도 무슨 파주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자살을 했는지 자살 당했는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놈의 정권은 스킨들만 일하고 잡음만 일하면 사람이 죽어 나빠지는 것이 이놈의 정권의 실상이란 말입니까? 본인은 평생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기본권과 인권을 갖다 향상시켜 노력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놈이 어떻게 사건만 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간단 말입니까? 사람들 자살하는지 자살당하는지 모든 상황에서 죽음으로 내모은 것이 이 정권의 인권정책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공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유권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최악의 독재 정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거짓말 정권이고, 최악의 위선 정권이고, 최악의 사기꾼 정권이고, 최악의 김정은에게 머리 조아리기, 중국에게 아부하기, 나라 체면 구기, 국민 자존심 뭉개기, 그런 정권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LH 투기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 문재인 정권은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캥기는지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꾸려서 서둘러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LH 직원 몇 명 외에는 아무도 투기 불법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저들이 공수처에 갖다 만들었고 검찰 힘을 뺐고 경찰한테 수감을 넘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누구나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벌인 사건은, 자기들 조건에서 일어난 스캔들은 서둘러 무마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민한테 강변하면서 검찰한테 유명무실한 존재를 갖다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의 실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 일당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다 무사 공무 일반 국민이고, 일반 국민들은 단 한 건의 교통법규 오길로도 10만원, 20만원씩 벌금을 갖다가 물리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경찰 정책이고 사법개혁이고 검찰 개혁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입만하면 서민층을 위한다, 빈곤층을 갖다 사랑한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빈곤층이 무려 20%가 증가해서 작년 10월만 현재 빈곤층 국민들이 272만 명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서민층 사랑, 빈곤층 사랑은 중산층을 갖다 끌어내서 서민층을 만들고 서민층을 갖다 무너뜨려서 빈곤층을 만든 것이 저들의 서민 사랑, 빈곤 사랑이란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일반 국민 중산층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집안채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죄이길래 온갖 재산 세를 갖다가 올리고 온갖 세금 올려서
집한 채 있는 것마저도 보유가 어렵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 재산세에 갖다가 하루가 멀게 한 달이 멀게 계속 끌어올려서 2021년 2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갖다 부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올라가는 재산세를 갖다가 부담하지 못해서 진정 은행 대출 갖다 얻어서 재산세를 갖다 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고 이건 세금이 아니라 강도질입니다. 대체 세계 어느 나라가 국민들한테 재산세를 갖다 빌미해서 돈을 갖다 뺏어가고 빚쟁이를 만든단 말입니까? OECD 30개국 어느 국가도 이렇게 국민을 갖다 재산세여서 빚쟁이를 만든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 잘 산다는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의 재산세 비교하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재산세 부담률이 미국 시민들 대비 4배 다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집한채 가진 국민들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저 문재인 땅은 20대 30대 젊은이들 갖다 세상으로 온갖 사기질을 쳐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정권 초기에 저놈들은 20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빌목으로 무려 50조를 갖다가 노동정책에 투자했습니다. 이건 두세 달 뒤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50조라고 하는 거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50조라고 하는 국민혈세는 마파람이 개눈 감추기 사라졌는데 고장 나타난 일자리라고 하는 3,000개 4,000개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일당은 또 변명하기를 50조가 무려 50조가 모자라서 일자리가 창출됐다 그러면서 20조 추경을 갖다 추가해서 총 70조를 투자했습니다. 70조 투자해서 만드는 20대 일자리가 대체 몇 개였습니까? 70조가 다 20대 청년들 나눠줘도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 만들고 그보다 더 많은 청년 복지를 갖다 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70조가 4개월 만에 사라졌는데 고작 나타난 일자리라고 한 딸랑 몇천 개였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일당은 최저임금제니 주 52시간 근무제니 별 회계한 노동률을 갖다 밀어붙이면서 청년들의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다 없애버려서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실업률,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20대 청년 실업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대 청년들이 사실을 직시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저 문재인 땅 1만이면 20대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나 정작 저대의 정책은 20대 청년들 갖다 그야말로 거짓 만들고 20대 청년들한테 희망을 포기시키고 20대 청년들한테 절망시킨 것이 바로 저들 노동정책, 저들 경제정책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몇 달 전에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일당인가 문재인가 뭔가 하는 놈들이 화성인가 어딘가에 있는 13평짜리 임대주택에 가서 온갖 쇼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전세비가 들어가는 13평짜리 임대주택에 무려 5천만원을 갖다 지어서 리모델링하고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13평짜리 임대주택으로 만족하는 그런 나라를 갖다 만들겠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대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13평짜리 임대주택으로 만족하면 산단 말입니까? 온 국민을 갖다가 임차인을 만들지 못해서 야단이고 온 국민을 갖다가 월세장이 온 국민에다 전세로 멀리서 날린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렇게 젊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더 날린 것입니다. 젊은 애들은 철이 없어 갖다 칩시다. 전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누구시고 50대 60대 국민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문재인 땅 지난 4월 10월 20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부정 조작 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작게는 50명, 많게는 100여명의 가짜 국회를 만들어서 여의도에 처박아놓고는 무려 180여 개의 거대 당을 만들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 멀다 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온갖 악보를 갖다가 통과시키고 온갖 규제를 통과시키면서 국민의 생활을 옥죄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일당의 실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유권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일당은
지난 10대 대선에서 전 국민 유권자의 30%에도 못 미치는 득표를 갖다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을 갖다가 홀수 깔고 지지하는 소위 대결에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일당은 전 국민의 20%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 80%의 국민들이 너무나 착하고 얌전하고 침묵을 지키기에 저들의 폐악질, 저들의 양아치질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유권자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싸움은 좌와 우의 싸움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싸움은 대한민국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자들과 대한민국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싸움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 나쁜 것과 좋은 것, 그리고 김정은한테 버린 줄 알고 중국한테 나라를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 반역 집단들과 일본과 미국과 합쳐서 대한민국을 갖다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대한민국 수호 집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태를 보면 어떤 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데올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국민을 위하고 누가 국민을 사기치고 누가 국민한테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지 똑똑한 중립적인 시각만 필요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유권자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갈 때, 세상이 망가져가고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슬프고 가장 마음에 사무치는 고통은 선한 자들이, 착한 자들이, 옳은 자들이 침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 악한 자들이 나라를 갖다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갖다 해체하고 온 국민을 갖다 고통이 몰아넣을 때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10대 대통령이 될 때 전 유권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표로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머지 3분의 2 국민, 나머지 절대다수 국민들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 3분의 1도 안 되는 대결이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집단들 때문에, 저 한 줌도 안 되는 문재인 집단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애국 유권자들이, 애국 시민들이,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갖다 따지고 도덕을 지킨 사람들이, 윤리를 지킨 사람들이 뭉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 바로 선 사람들이 외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니 저 한 줌도 안 되는 악의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소위 K방역, 코로나 방역화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2010년 1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온 국민은 코로나 방역 독자에서 생활이 묶이고 행동거지가 묶이고 경제활동이 꼭꼭 옥죄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소득이 줄고 매출이 줄고 쓸 돈이 줄어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1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정책이 온 국민을 갖다가 꽁꽁 울고매고 온 국민의 저항의식을 갖다 봉화시키고 온 국민을 갖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온 국민을 갖다가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전이었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 1월달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국가들은 심지어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 대만 모든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에 대해서 문을 꽁꽁 거잠그고 중국인의 입국을 갖다가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온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중국과 선린관계가 유지해야 된다. 중국과 친선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오로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문을 갖다 열어지키고 중국인의 입국을 갖다 무한 허용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콩나물시처럼 승객이 실현하는 수도권 지하철망, 수도권 교통망 속에서 온갖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을 텐데 저들은 단 한 번도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웃을 만한 이런 거짓말을 다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놈이 바로 문재인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식당 안에서 5명이 모여 앉아도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지하철에서 100명, 200명이 콩나물시처럼 빽빽히 옮겨가도 어떻게 코로나가 옮겨붙지 않는단 말입니까? 심지어 지난 구정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코로나 핑계로서 생이별을 갖다가 생가족 이별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정책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가 옮겨본다면서 가족들과 다 생이별하게 만들었던 놈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가족들 생이별하게 만들고 일반 식당, 일반 국민들의 영업장소에선 5명이 못 모이게 했던 것이 문재인 정책의 코로나 정책인데, 그런데 문재인 당 본인들은 1000명, 2000명이 모여도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들의 이중잣대였습니다.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3.1절 120주년을 맞아서 120주년을 맞아서 행사가 벌어졌을 때 문재인 당은 수백 명이 모여도 행사를 하는데도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5명, 10명이 모여도 코로나가 발생한다 하면서 도대체 어떤 집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이중잣대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며칠 전에 평생을 갖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망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죽어버린 백규환이라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백규환이라는 작자의 영절식 장례식을 위해서 지청하면서 그 문재인 일당들이 1000명, 2000명에서 시위를 하는데도 어느 경찰도 나와서 어느 서울시청 직원 나와서 그 집회를 갖다가 해산시키지 않았습니다. 해산시키기는커녕 그 백기환을 갖다가 연결하고 추모한다는 놈들을 오히려 서울경찰청 경찰들이 보호하고 서울시청 직원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반 국민들 5명도 못 모이게 하면서 자기들 일당들 1000명, 200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그렇게 뻔뻔한 이중잣대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국민들이 저놈들 외에는 얼마나 가지의 붕어, 개구리처럼 보이면 이렇게 뻔뻔하게 이중잣대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유권자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선한 자가, 옳은 자가, 그리고 바른 자가 일어서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니 저 악마의 지둥아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땅의 폐악질, 양아치질 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침묵을 지키는 한 저놈들은 그 침묵을 갖다가 동의로, 지지로 간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유권자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문재인 일당과 문재인 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온갖 난립해도 그들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전 유권자의 30% 못 미치고 전 국민의
4분의 1도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를 줄 아는 사람들이,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갖다 지킨 사람들이 서로 뭉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을부터, 우리 동네부터, 내 이웃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고 싸우고 뭉칠 때 저 문재인의 폐악질, 문재인 땅의 양악질을 멈출 수 있고, 문재인을 갖다 따르는, 백이라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일당들의 폐악질은 침묵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유권자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선한 자가, 옳은 자가, 바른 자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